오면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본인이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2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느꼈던 일자리를 구하는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두 가지 챕터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력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이력서를 돌릴 때 해가지고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이력서를 작성할 때 성별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적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원래 여자분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준이잖아요. J-U-N-E를 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그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은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여기에 처음 냈는데 제 사진을 붙이지도 않았고 그냥 제 이름 JUN이만 적었으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는 제가 여자인 줄 알았대요. 트라이를 보러 와라 해가지고 제가 왔는데 남자여가지고 깜짝 놀랐다더라고요. 이 카페에서 사람들이 이제 트라이를 보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봤고, 그래가지고 원래 여자를 뽑으려고 했다가 이제 저를 뽑게 된 뭐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딱 느꼈죠. 이력서를 작성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이름이 여자처럼 보였던 게 장점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일 잘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일 잘한다? 뭐 이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트릭일 수도 있어요, 이력서를 작성할 때.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하면은 자기의 성별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력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은 솔직하게 막 자기의 경력을 다 적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히 제가 이제 이 카페에서 하루에 한 두세 장씩 점심마다 이력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카페에서 사람을 구할 때 레스토랑 경력 안 봐요. 그냥 결국에는 카페 경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 그리고 대부분 또 호주에서 경력이 있냐 없냐를 또 보더라고요. 아무리 경력이 막 한두 장 넘어가더라도 결국에 저도 워킹홀리데이지만은 그 경력 안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카페에서 일을 했나 안 했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뭐 카페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아니면은 뭐 어디 정확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은 뭐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경력을 조금 뻥튀기 한다든지 없던 경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적은 만큼의 본인의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카페에서 2, 3년 경력이 있다고 뻥을 쳤는데 라떼아트도 하나 못하고 샷도 못 내린다고 하면은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그 최고의 경력을 적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또 하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실제 이력서를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버블리한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말로 하면은 좀 활발한 성격? 그런 성격을 아무래도 하스피탈리티에서는 추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도 카페에서 일하면서 이제 이력서를 많이 받으면은 가장 느껴요. 어떤 사람은 뭐 와가지고 나 지금 이력서 돌리고 있는데 혹시 너 이 일자리 구하고 있어? 이렇게 오면은 솔직히 저도 받자마자 그냥 땅에다 내려두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안녕 반가워, 나 지금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혹시 너희 사람 구하고 있니? 라고 오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이력서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고 저도 사장님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력서 돌릴 때 본인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활발한 성격, 활발하게 보이는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니저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퍼스로 지역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력서를 돌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력서를 돌릴 때 매니저한테 직접 주지 않는 거는 내가 이력서 돌린 것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왜냐면은 아무리 워커한테 줘봤자 그 워커가 뭐 다른 곳에 둔 거나 잃어버리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니저한테 직접 줘서 그 매니저가 나의 얼굴을 알고 나의 이력서를 기억하게 만드는, 특히 그럴 때 이제 버블리한 성격을 보여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혹시나 그 사장님이 이제 사람을 구하면은 아무래도 저를 좀 더 좋게 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매니저한테 직접 주는 게. 근데 저희 카페 사장님은 좀 다르더라고요. 카페 사장님은 혹시 이력서를 구할 때 얘는 왜 매니저나 사장을 찾는 거지? 그냥 이력서 주면 안 되나? 왜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직접 주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질보다는 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자리를 구할 때는 경력도 적었고 성별도 구분되지 않게 적었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력서를 돌릴 차례예요. 하루에 3-5군데 돌려놓고 나 지금 오늘 이력서 돌리고 왔어 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들어가려다가 만 카페도 있을 거고, 뭐 돌리려다 만 레스토랑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서부터 확률을 좀 더 줄어들이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또 이력서를 돌릴 때는 확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돌린 만큼 그 자신이 일자리를 구할 확률을 높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자리 구할 때는 질보단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퍼스로 도착해서 일자리 구할 때는 퍼스에서 100개를 돌려야겠다, 100개 돌리고도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은 이제 한인잡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또 다른 지역을 한번 이동을 해야겠다, 이 도시는 나랑 맞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력서 한 40장 50장쯤 돌릴 때쯤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퍼스에서 잘 살고 있고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다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운이에요. 일자리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운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질하고 양을 말했잖아요. 제가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이유도 본인의 그 일자리를 찾을 확률을, 운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양을 늘려가라는 소리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카페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람을 구하기 전에는 경력을 아무래도 봤었죠. 근데 하지만 사람을 구할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조건에 맞는, 최소한의 조건에 맞는 그 사람이 이력서를 넣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고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지금 또 고용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경력 좋고 뭐 얼굴도 빼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력서 돌리면 무조건 어디 가서든 뽑힐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 레스토랑에서도 지금 뭐 고용하는 시즌이 아니면은 진짜 일자리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운을 잡으려면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질보다는 양, 이력서 양을 계속 돌리면서 뭐 레스토랑 100개든 200개든 돌리면은 한 군데라도 연락이 오겠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또 경력을 쌓고, 그곳에서 또 이제 인맥을 활용해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운이 바탕이 되려면 아무래도 전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지 그 트라이얼을 볼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뻥치기 해라.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의 그런 걸 드러내지 말라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아무래도 학생으로 지내다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오고 싶어서 오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막 특별하게 막 자격증이 넘쳐나고 난 이 기술에 대해서 뭐 1등이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전문직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경력을 뻥튀기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트라이얼이라도 봐라, 트라이얼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보면 첫인상을 보고 또 좋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 트라이얼을 볼 때 본인들이 이제 트라이얼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장님들의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얼굴을 보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더 여니까.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제가 2년 동안에 이제 약 2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일자리 구하는 팁들, 저는 아무래도 지금 보통 시티잡을 2년 동안 해왔으니까 시티잡을 찾는 그런 팁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면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본인이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멋지게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